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바로 알리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서는 독도와 동해 이슈에 대해 바로 알리기 홍보 차원에서 지난 5일 스페인어 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해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스페인어는 스페인을 비롯해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공용어로 사용하는 등 전 세계 스페인어 사용 인구는 무려 4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과 함께 국제연합 UN의 6개 공용어 중 하나로 이번 반크의 스페인어 서비스는 의의가 큽니다. 반크의 관계자에 따르면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한국과 관련된 정보,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서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잘못 서술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한 대한민국 제대로 알리기를 위해 해당 스페인어 홍보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서는 그동안 세계 곳곳에 있는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신력이 높은 곳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있다면 해당 기관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면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진주만 센터 박물관과 해병대 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 시카고의 미술관, LA의 폴 게티 미술관, 중국의 칭다오 맥주 박물관 등에서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세계지도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반크에서 이러한 오류를 시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LA의 폴 게티 미술관과 시카고 미술관 등 일부는 즉각적으로 잘못된 세계지도 표기를 고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반크에서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적인 국립인류사 박물관인 캐 브랑리 박물관에서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함과 동시에 한국 영토 전체를 아예 중국 영토로 잘못 표기한 어처구니 없는 세계지도를 발견해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반크에서 시정을 요구한 지 무려 10개월이나 지난 최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프랑스 파리의 캐 브랑리 박물관 측에서 마침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 답은 충격적이게도 노우였습니다. 해당 박물관의 줄리엔 루소 아시아 컬렉션 큐레이터의 답변에 의하면 반크에서 지적한 해당 세계지도에서 한국이 중국 영토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큰 지도들에는 국경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작은 지도에는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과 관련된 나라들만 표기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며 잘못은 있으나 변명과 함께 결국 시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반크에서는 캐 브랑리 박물관 측에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의복을 소개하는 전시관에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과거에는 한복을 상설 전시관에서 전시하곤 했었고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된 전시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프랑스 박물관 측의 애매모호한 답변만 받아 결국 거절 의사를 표명한 듯 보입니다. 또한 세계지도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와 관련해 해당 박물관 측에서는 국제적으로 쓰이는 명칭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태도를 보여 대한민국을 뿔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의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서는 프랑스의 르몽드와 르피가로 등의 권위지에서도 이미 10년 넘도록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세계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반크의 박희태 대표는 동해에 일본의 단독 표기 문제와 관련해 국제수로기구 사무총장에 깜짝 발표 소식을 전하며 일본을 비롯해 시정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프랑스에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외교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21일 국제수로기구 IHO 사무총장이 바다를 특정한 지명 대신에 고유식별 번호로 표기하는 방안을 깜짝 발표했고 오는 11월 16일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제2차 IHO 총회에서 이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100%는 아니지만 지도에서 동해 위에 일본의 단독 표기가 사라지게 되는 절반의 성공을 크게 기뻐한 이들 중 한 명이 바로 박희태 반크 대표로 그동안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약 100년 만에 다시 평평해진 것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동해 표기 운동의 시작점에 선 것이라며 약간은 상기된 목소리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이어갔는데 현재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 이상으로 중요한 일본의 사수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에서는 숫자로 표기를 바꿔버릴 계획을 하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번 방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일본해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주장이
약해질 것이고 우리는 그 틈을 강하게 파고들어 적극적으로 동해 알리기 운동을 펼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동해 병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비록 국제기구를 통한 동해 병기 실천에는 아직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크의 박기태 대표가 동해 병기 운동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처음에 동해 알리기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불과 2%에 그쳤던 동해 병기율이 여러 활동들을 거쳐서 현재는 무려 40%까지 올라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미국 뉴욕주와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병기하고 있어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로 세계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는 점점 떨어지는 반면 한국의 영향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커지고 있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프랑스에서는 군대에서까지도 한국이 등장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모았는데, 때는 현지 시간 지난달 17일 프랑스 서부의 데세브르주에 위치한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는 올해 입교한 부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깜짝 놀랄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프랑스 육군 부사관 학교 측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프랑스 위인들의 이름을 따서 각 기수에 이름을 붙여왔는데, 올해 2020년에 입교한 제341기 부사관 후보생 350명에게는 기존과 다르게 특별한 이름이 붙여지는 영광이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은 한국의 부사관이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며 특별한 기명을 선물하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깜짝 이벤트를 마련한 것으로, 행사에 한국전 참전 용사 8명과 참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는 등 역사적인 면에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 등과 함께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로 손꼽히는 프랑스의 리그앙에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가 현재 속해 있는 FC 지롱댕 드 보르도 팀은 지난 4일 리그앙 6라운드 디종과의 경기에서 놀랍게도 한글 유니폼을 착용해 화제가 됐습니다. 교체 출전한 황의조 선수를 비롯해 바시치, 칼루, 마자 등 보르도 팀의 선수 전원이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한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했고, 결국 보르도는 디종에 3대0으로 완승을 거둬 한글이 더욱 빛났습니다. 참고로 지롱댕드 보르도 구단 역사상 최초의 한글 유니폼은 지난해 11월 낭트전과의 경기로 당시 황의조 선수가 한 골 1도움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보이며 보르도가 2대0 승리를 거둬 지금까지 한글 유니폼이 보르도 팀에 계속해서 승리를 안겨준 셈이 되는데, 보르도 측에서는 단 한 명의 한국인 황의조 선수를 위해서 추석과 한글날을 기념하고자 이번과 같이 한글 유니폼을 착용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르도 구단 측에서는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한글 유니폼 글씨체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버린 계기가 됐는데, 특히 훈민정음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어 제작된 이번 한글 유니폼은 프랑스 사람들을 비롯해 리그앙 경기를 지켜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수한지 널리 알리고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로축구계 외에 게임 업계에서도 한국이 깊게 다뤄져 프랑스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 출신의 올리안 레네 AJP 프로덕션 대표이자 작가입니다. 레네 대표는 먼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회사 AJP 프로덕션을 설립했고, 지난 2009년에 회사를 한국으로 옮기면서 약 8년 동안 한국에 거주한 바 있습니다. 당시 레네 대표는 한국에 머물며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결국 한국 문화 마니아가 되기까지 이르는데, K-팝, K-드라마, 영화 등은 물론이고 한국 역사부터 시작해 사찰 음식, 가야금, 해금, 아쟁 등의 한국 전통 악기를 활용한 퓨전 음악, 심지어는 한 소녀가 신내림을 받은 후 무당으로서의 삶과 평범한 여학생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천천히 삶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이야기를 다룬 한국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찾아보고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조차 생소한 한국 샤머니즘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가며 학습했을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레네 대표는 설렁탕, 김장, 구미호, 달걀귀신, 작두 타는 무당.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오늘은 전 세계 문자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반포하신 훈민정음 덕분에 우리는 우리말에 딱 맞는 커스텀 메이드 글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문화,
경제, 정치 등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사실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기관가, 학자, 작가들은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며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일찍이 인정하고 극찬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언어학자들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의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적이 있는데 한글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죠. 또 매년 유네스코에서 해마다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을 선정해 노벨상처럼 상을 주고 있는데 그 상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상의 이름을 세종이라 지은 것이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 문맹을 퇴치하는 데 공헌한 세종을 기리는 위한 것으로 한글이 배우기 쉽고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도 인정했고 그 결과 한글 그 자체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됐죠. 이처럼 그동안 언어학자들에게 인정받아왔던 한글은 이제 전 세계 대중들에게도 그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배우기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도 기뻐하실 우리 한글의 국제화가 과연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빠, 누나, 언니, 애교. 우리에겐 익숙한 이 단어들이 최근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K-팝과 드라마, 영화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치솟으면서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표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좋아하는 이란 신조어인 최애, 볼수록 매력있다라는 말을 축약한 볼매 등의 표현도 그대로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K-팝 팬들은 영어 대신 국내 팬들이 쓰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룹에서 가장 어린 멤버를 The Youngest Member로 말하는 대신 막내라고 부르고요. 해외 팬들의 소셜미디어에는 덕후가 된다는 뜻의 입덕과 그 반대인 탈덕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회사인 미국의 아마존닷컴에서는 호미와 갓, 호되기 등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는 아예 한글 이름을 그대로 달고 꾸준히 판매되고 있죠. 이처럼 한국어를 소리나는 대로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을 해외에서는 돌민정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문화현상이 되자 해외 유명 가수들도 자신들의 곡의 일부를 한글로 작사해 한국 가수들에게 노래를 부탁하는 이른바 K 피처링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팝스타 맥스가 최근 발표한 새 정규 앨범 컬러비전의 타이틀곡 블루베리 알츠에서는 글로벌 슈퍼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한국어 랩으로 피처링했는데요. 이 노래에서 슈가는 서로의 인생에서 빛이 되고 의미가 된 연인의 사랑을 한글로 표현했고 뮤직비디오에서는 한글 자막도 등장합니다. 슈가의 한국어 피처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12월 발매된 미국 팝스타 할시의 신곡 슈가스 인터루드에 프로듀서로 참여해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랩 피처링까지 맡았습니다. 슈가는 이 노래에서 해가 뜨기 전 새벽은 무엇보다 어둡지만 등과 같이 한국어로 작사된 가사를 읊었죠. K-팝 간판 걸그룹으로 부상한 그룹 블랙핑크도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5월 세계적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발표한 샤워 캔디에 블랙핑크가 피처링을 했는데 노랫말에 뜻밖의 표정 하나에 넌 당황하겠지, 비싼 척이란 말들로 날 포장한 건 너야 너야 등 한국어 가사도 포함되어 있죠. 특히나 외신들은 세계적 팝스타와 톱 K-팝 걸그룹이 만나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샤워 캔디는 아이튠즈 세계 57개 지역 1위, 글로벌 유튜브송 탑 101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세계 양대 팝 차트인 미국 빌보드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 40에서도 각각 33위와 17위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죠. 사실 과거에는 한국어로 된 가사와 각지고 딱딱한 어감으로 인해 세계인이 함께 부른 노래 가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박한평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해외 팝스타들마저도 한국어로 된 가사를 들을 때 시를 읊는 것 같다, 가사를 찾아보기 전까지 오히려 더 신비하게 느껴지고 가사를 이해하면 그 메시지는 너무 아름답다며 한글로 작사된 가사에 매료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대중음악평론가인 이규탁 한국 조지 메이슨대 교수는 이전까지 K-팝이 마니아적 문화였는데 이제 해외 젊은 세대에게 쿨하고 힙하며 젊은 감수성을 대변하는 세련된 문화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 문화가 대접을 받는 흐름이 생겼고 그것을 대표하는 현상 중 하나가 한국어다. 한글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세련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어 피처링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한글에 대한 귀한 대접은 K-팝을 통해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TV 시리즈 스타트rek의 작가 겸 제작자인 조 메노스키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소설 킹 세종 더 그레이트를 써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공식 출간일은 574돌 한글날인 오늘 10월 9일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세종대왕 탄신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입니다. 모국어가 영어인 메노스키가 영어로 쓴 원본 킹 세종 더 그레이트와 이를 번역한 한글판이 동시 출간되는데요. 메노스키는 머릿말에서 자신이 20년 동안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의 팬이란 것을 밝히며 만약 유럽의 어떤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면 전 세계는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거다. 전 세계의 소설과 영화, TV 시리즈 등에서 유럽 지도자의 이야기가 소재가 되고 재해석되었을 거다라며 한국 외 다른 국가에서 세종과 필적할 만한 상대가 있었다면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 상상해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의 통치자인 경우일까? 아이작 뉴턴의 영국의 왕인 경우일까? 세종대왕은 신적인 존재와도 같다. 비교할 만한 대상 자체를 찾기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세종대왕과 한글의 열렬한 팬임을 자처하면서 한글을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 자체가 가진 기록 체계의 정밀함과 기능적인 우월함도 대단했지만 이 모든 것이 천재적인 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스토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 인터뷰에서 밝히며 자신의 소설을 통해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스토리가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조 메노스키는 향후 자신의 소설을 영상화하고 싶다고도 말해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질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드라마 혹은 영화를 수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고유의 언어인 한글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배우려는 열기도 같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번지고 있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어 시험 접수자는 37만 명을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76개 나라 213곳에 설치돼 우리말과 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을 찾는 외국인